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드디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서류상으로는 이제 그 수사 핵심 부처인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에 이제 보고서를 어, 그제 20일 날 이제 올렸고, 오늘 이제 그것을 총장이 다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오늘 총장 방에 가서 또 약식 보고를 하면서 이제 대면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장이 듣고 그 자리에서 뭘 지시하기에는 사안이 이제 많이 걸려 있으니까 총장이 보고서를 보고 이제 미리 사전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대면을 했을 때 중앙지검장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죠. 보고서 잘 봤다. 보고서 내용이 옳은 것 같다. 무혐의 결론으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그동안에 그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론 내린 거에 대해서 이건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재수사를 지시하거나 또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이 관건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제 이것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검찰청에 이제 최종 승인이 남아있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이원석 검찰총장 둘 사이가 아주 갈등 관계, 긴장 관계, 지금 그런 얘기가 있죠.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 제3회 장소에서 그 소환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총장한테 미리 보고도 하지 않고 완전 총장 패싱 해가지고 그때 이제 중앙지검장한테 불같이 화를 냈다. 이런 상황, 이런 긴장 속에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예의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사안, 김건희 여사가 그 이제 파우치를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팩트만 얘기하면. 그리고 최재형을 만난 건 사실이고, 최재형의 이 손목시계에 몰래 카메라를 들어가서 공작, 기획, 함정, 몰카, 이거 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매우 삿되고 그 흉악한 그런 흉계를 꾸미면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어,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건 그거고, 최재형은 최재형대로 또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묻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형벌을 가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은 뭐 우리 일반 국민이 일테면 이제 듣보잡이죠. 그 사람 이름 언제 들어봤습니까?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언제 알았어요? 친북 재미 목사다. 뭐. 아무튼 뭐 그 사람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왜?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니까. 우리나라 국가 최고 원수의 부부니까. 옛날식 표현으로 하자면 김건희 여사는 국모니까. 나라의 상징, 퍼스트 레이디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결론, 저는 국민의 눈높이를 그 대통령 부부는 끊임없이 성찰해야 된다. 이런 거는요, 복잡하게 검사한테 물어보고 판사한테 물어보고 뭐 법조계에 뭐 원로한테 물어보고 다 쓸데없습니다. 아이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7살, 8살짜리 아이한테 물어보면 거기에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뤄서 여기까지 온 것은 국민들이 피땀 흘려 노력한 그런 결과고, 한때 나라의 중심을 세운 건국 대통령, 나라를 부흥시킨 부흥 대통령이 있었던 그런 복된 시기도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참 우리나라는 대통령 복이 없구나, 대복이 없구나, 대통령 복이 없는 대복이 없구나. 그 다음 우리나라는 어쩌면 이렇게 국모 복이 없는지,
그냥 시쳇말로 처복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신랑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대통령 부인을 처라고 제가 좀 어설프지만 비유를 해본다면 참 지지리도 처복이 없습니다. 네, 지지리도 처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고르고 골라서 이런 상황이 되는지 어떨 때는 좀 서글픕니다. 그래도 대통령 부인이고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처음부터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은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고 최정희라고 하는 그 흉계를 가진 사람에게 깜빡 속아 넘어갔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지혜롭게 밝은 눈으로 좀 이렇게 가려볼 수 있는 그런 건 없었는지. 아무튼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또 검찰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일이므로 우리가 아까 뭐 초등학교 1, 2학년짜리한테 물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라고 말은 했지만 일단 검찰은 왜 무혐의 결론을 냈는지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탁금지법에는요. 처벌을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법들이 참 많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에 대한 처벌 조항 없는 법들이 많습니다. 그 처벌 조항 없는 그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판사, 가령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에 뭐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 내야 되고 3개월 이내에 2심 판결, 또 3개월 이내에 대법 판결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 이 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12월 초까지 그의 예산을 반드시 종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세비 다 깎거나 국회의원들 다 금고형이 처하거나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 경우도 우리나라 청탁금지법을 보면은 공직자의 배우자도 직무와 관련해서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 라고는 돼 있는데 님들이 처벌 조항이 없어요. 처벌 조항이. 그래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파우치백 300만 원이라면서요. 그리고 딱 한 차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물건 처벌 조항이었습니다. 직무와 관련 있는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김건희 여사는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자연인이에요.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국가를 상징하는 대통령 부부라는 그런 어떤 상징적 정치적 그런 의미 말고 현행법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냥 우리랑 똑같은 자연인 일개 개인 그 사람은 직무가 없죠. 법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아무런 직무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남편인 윤 대통령의 직무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제 이건데 관련이 없다고 봤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측에서는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직후 김창준 전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그리고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전달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실정법 위반 그 사항 살펴볼 것은 공직자는요 자기 배우자가 이런 물건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바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 아내가 제 남편이 저는 공직자인데 제 아내 제 남편이 이러이러한 물건을 받았으므로 신고합니다.
라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 윤 대통령이 저촉이 된다면 이제 대통령은 현행법이 아닌 이상 기소 소추되지 아니하므로 대통령이 이 대통령 측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제 그때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항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인지하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서울의 방송이 이 문제를 고발하기 전까지,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6월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대통령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역시 신고 의무가 없다. 일반 공직자하고 대통령은 다르다. 대통령은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이 되는 거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의무가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한테는 두 가지 다 따져봐도 대통령한테는 어차피 신고 의무 자체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첫 번째, 청탁금지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두 번째,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 세 번째, 대통령한테는 신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김건희 여사는 무혐의라고 서울중앙지검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반대쪽 얘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법조계 일각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야권에서는 면죄부를 줬군.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이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횡령해서 법인카드로 사사로운 밥을 사 먹고 샌드위치를 사 먹고 소고기를 사 먹고, 이것이 아니고요. 그건 별도로 나중에 또 이제 수사를 해야 되지만, 그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인을 초청을 해서 4명이서 밥을 먹었잖아요. 이거는 당시에 선거 운동 기간에 있었으므로 선거를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름으로 이건 선거법 위반인 겁니다. 지금 김혜경 씨에 대한 재판이 곧 나오는 것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 그런데 아무튼 김혜경 씨는 그때 국회의원 아내들하고 밥 먹어서 10만 4천 원 기소됐잖아요. 김혜경 씨는. 그런데 대통령 부인은 300만 원짜리를 받았는데 기소 무혐의라고? 야당 대표는 10만 원 밥 먹었는데, 고작 30분의 1 10만 원 밥 먹었는데 기소 재판받아. 김건희 여사는 300만 원 받았는데 아유 아무 죄 없어. 말이 되냐? 지금 그렇게 자세한 법리를 따지지 않고요. 이제 그 야당에서는 인상학적으로 이렇게 대비시켜가지고 국민들한테 선전하는 거죠. 가장 큰 것은 이런 겁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처벌 조항이 없다 이거구나. 전국에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그날 자기 남편한테 아내한테 전화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보, 직무 관련성만 없으면 받아도 된대. 집에 선물 들면 다 받아. 추석도 다가오고 있네. 선물 아마 집으로 연락이 갈 거야. 다 받아. 직무 관련성 없으면 돼. 나는 모르는 일로 해. 그 선물 누가 갖다 줬는지 어디서 왔는지 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그거 다 받아도 돼. 액수? 액수 따질 필요도 없어. 다 받아. 자, 이러면 어떡할 것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 우리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이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가? 이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무 관련성만 없으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거냐? 기올백 수수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처벌 규정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야당 대표에게는 엄격한 잣대, 대통령 부인은 봐주기. 지금 검찰이요, 김혜경 씨한테는 1심에서 300만 원 벌금 300만 원 구형을 이미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 의견 지금 보고 있죠.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이제 이거인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모든 일이 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그렇게 엄하게 봐야 된다. 이 앞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아라리클콜이 뭐 그런 무슨 재단 뭐 돈이 어디서 오고 가고 이런 거 다 대통령이 지시했는 것 같아? 아니야. 그냥 대통령은 포괄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닌 말로 그 친북 재미 인사 최재형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할 때 자연인 개인으로서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했겠느냐?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접근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한테 접근한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인한다는 거고 그 사람이 이러저러한 뭐 통일TV 송출을 제기해달라느니 뭐 김창준 뭐 전 의원의 뭐 국립묘지 안장을 부탁한다느니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부탁한다는 건 김건희 여사가 그런 힘이 있어서 부탁했을까? 아니죠.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부탁한 것이다.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말 자체는 벌써 거기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냥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말 붙는 그 순간 이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반대쪽에서 하는 얘기는 아무튼 김건희 여사는 자연인 개인이지만 남편이 대통령이므로 뭘 받는다는 건 곧바로 그 순간 알선수재가 혐의가 적용돼야 된다. 누구한테 청탁을 전달해주고 돈을 받는다. 알선해준다. 청탁을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최재형한테 청탁을 받아서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 영향력을 갖고 정부 각 부처에 전화를 했다든지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청탁을 심부름해 준 것이므로 알선했다. 수재 그리고 재물을 받았다. 파우치 300만 원짜리. 그래서 알선 수재가 성립돼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야당에서는 뭐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줬다. 특검이 필요하다. 여당에서는 공식 입장을 안 내놨어요. 여당에서는 최종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내겠다. 오늘 동아일보가 사설을 실었습니다. 검찰의 명품백 무혐의. 유사 사례에도 이런 허란 잣대를 들이댈 것이냐. 이런 느슨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냐.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보여드리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유사 사례도 허란 잣대 적용될까.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무튼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할 때 검찰 청사로 부르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것, 뭐 특혜 조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다른 비슷한 사례에도 이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알선수재,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이거 어떻게 재판할래? 어떻게 수사할래? 국민들의 어떤 평균적인 눈높이와 평균적인 윤리의 그 표준 이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뭐 이런 걱정인 거죠.
조선일보는 팔면봉에서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무혐의 결론.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특검의 시간이 다가오는 듯.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